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종목이 삼성전자일 텐데요. 장 마감하기 직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특히나 한 10월 셋째, 넷째 주부터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두 분이라면 이 목표 주가 상향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59,900원까지 갔어요. 6만 원 밟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죠? 삼성전자 일단은 지금 한시름 놓았다. 다시 상방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저희를? 물론 이제 뭐 앞으로도 좀 더 힘들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불이 붙은 논란이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까지만 해도 이제 감산 가능성, 뭐 생산을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나는 자기 갈 길 가겠다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아비규환이 좀 됐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그럴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분석이 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해도 한 120조가 130조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저는 엄청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6만 2, 3천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의견 두 분 다 일치가 됐지만 요거는 박정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장중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다르게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 오라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지수의 흐름은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가 좀 주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시장의 반등력은 역시나 좀 인텔과 그리고 애플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이 양호하고 또 미국의 이 소비가 또 긍정적이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시장에 좀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면서 오늘 시장 상승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동반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내년 1분기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과 12월 달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12월 달까지 만약에 한 6만 9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흐름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두 분 모두 오를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장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23% 넘는 급등 장대 양봉이 그려졌어요. 3거래 연속의 오름세 속에 보니까 이 황화물계 원료를 내달 시운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원료인지 전고체 배터리의 그 전해질 원료라고 하는데 두 분은 투자 가치가 있다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오를 또 여기서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화학이라는 글자가 붙은 기업 중에 이렇게 급등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수화학을 봐야 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이 황화 리튬 데모 설비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좀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배터리 관련 소재주로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보통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10배 이상 부각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수화학
또 전고체 배터리 쪽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 이런 데모 설비를 이제 시운전을 진행해서 12월부터는 솔리드 파워 등 이 수요처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후년부터 생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수급력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종가에 따라잡아도 내일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번에 한 120선 라인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이 기사랑 같이 상승력이 1시간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내일 시세에 26,000원, 2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가 베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가 베팅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종목 F&F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의류주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의 그 Z세대의 마음을 잡았다고 하는데 두 분의 마음도 잡았을까요? 확인해보죠. 유창희 대표님의 마음은 잡았습니다. F&F를 5 주신 이유는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 5 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박정희 대표 뭐가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네. 시장이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네. 전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이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뉴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F&F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 중국이 계속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고 매출 성장이 좀 오히려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 1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도 계속해서 연초부터 한 3만 원을 저점을 해서 혹은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이 3만 한 3, 4천 원, 하단이 한 2만 8천 원 놓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F&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단이 한 10% 내외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2달 동안 그렇게 이런저런 악재가 시장이 흔들림이 나왔더라도 13만 5천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 한 16만 원, 17만 원까지의 반등은 열려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가지고 있자라는 관점에서 오를 들어봤습니다. 네, 반면에 박선희 대표님은 그래도 좀 조심할 게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떤 쪽을 조심할까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본연의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한 1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러한 성장성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부터 2021년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지금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주가의 프리미엄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에 너무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또 기술적인 하락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4만 8천에서 15만 2천 원 정도 수준까지 제한적인 반등력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 일정 부분 좀 눌리게 된다면 그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단기적 성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저희는 이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시대 변화를 갖고 있는 보여주는 회사고요. 여기는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알테오젠과 인터플렉스인데 시대 변화. 네. 최근에도 미국에서 그렇게 바이오주들이 훨훨 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포용 TC주인이 재상장되면서 조금은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대를 좀 앞서가는 게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격 진료라든지 또 좀 집에서 치료를 좀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분들은 이 주사를 정기적인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가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피하 주사로 좀 전환이 된다라면 상당히 시장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계속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수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이제 좀 자회사 약간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회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 좀 하락을 했었고, 또 약간 뭐 수주 논란 거기다가 공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한 2달 동안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한 2주 정도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한 35,000원 6,000원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3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단은 45,000원 정도까지 8월부터 10월 초까지 하락한 거에 한 40%에서 50% 되돌림이 나오는 게 45,000원, 46,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120선 라인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유창희 대표님이 마감에 산다 해서 제약바이오를 처음 갖고 온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니고요. 드문 경우죠. 아주 정색을 하시네요. 네. 드물게 알테오젠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 종목을 보겠고요.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 흑자 턴어라운드 인터플렉스예요. 네.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이죠. 네. 근데 대규모 적자가 지난 2020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소규모 흑자로 전환을 하더니 지금 현재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을 넘는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일단 갤럭시 S2 울트라 모델 또는 갤럭시 Z 폴드 3부터 이 필기 인식이 가능한 인쇄회로 기판 디지타이저를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8월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4까지 지난 Z 폴드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6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도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하락력으로 인해서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본 총계는 1,979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2,391억 원으로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현재 이러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시세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간 중기적 관점 또는 단기적 관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10,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한 9,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시세가 11,500원에서 800원 정도 시세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긴 했습니다. 9,7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1,500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이 여전히 1% 초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이들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오늘 기관이 사들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기관 투자자들은 네.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것은 뭐 앞에 서두에도 우리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외국인 혹은 기관 매수 수급 상위 종목군 중에 삼성전자를 빼먹은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자 삼성전자가 한 3% 넘게 거의 4% 정도 장중에도 상승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수의 50%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할 정도로 맞아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장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최근 한 일주일, 2주 정도 강세를 띠게 된 요인은 저는 뭐 피봇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이 이제는 연말 정도 되면 뭐 내년에 1, 2회 정도 인상하겠지만 0.25% 정도는 그동안 0.75% 인상한 거에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적은 폭이니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끝 무렵에 오지 않느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하면서 오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시도하는 것들이 그러한 기대감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 수익성이 급감하는 부분들, 특히 중국의 코로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따이공들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급감하고 스스로 지급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오늘 9% 정도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주 중에서 좀 카지노라든지 호텔 신라처럼 일부 면세점주들이 좀 벼터졌는데 이들 종목군들마저도 좀 흘러내리면서 그 리오프닝 여행주들은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는 정반대죠. 치킨 게임을 하게 된다라면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고 뭐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상한 뉴스만 나오면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자본 잠식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 급락세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려감도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상승했습니다만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거의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미국 진짜 뭐 욕이 나오지만 네. 방송에서 욕할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든 또 뒤통수를 맞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원전 수주를 실패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이들이 사들였던 대표적인 종목, 매도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네, 오늘은 좀 겹치네요. 네. 역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 SDI, 네이버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 기업들 이쪽에 좀 순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매도는 호텔신라, LG화학, 신세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매수는 애플, 인텔, 빅테크 호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성장 기대감으로 또 매수력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면세점 실적 부진, 그리고 LG화학은 최근 단기 반등에 의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쓱데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면서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을 체크해봤습니다. 앞서 두 분 모두 다 이제 네이버를 이창희 대표님이 꼽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네이버의 상승을 보면서 물론 뭐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올라서 갖다 붙인 것 같은 뉴스지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오늘 장에 무언가 상승에 있어서 좀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큰 의미 부여할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난번 이제 인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을 작용하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정말 잘 나온다고 해도 지난번 하락의 10월 1일의 하락의 시작점이 19만 원짜리 이상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건 맞지만 높은 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바로 금리 인하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정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단 기술적 반등에 무게감을 두는 것이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좀 유독 부진한 게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최근에 그 레고랜드 이후에 무언가 재무구조에 있어서 좀 결점이 있어 보이는 특히나 좀 취약한 회사들을 향한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나항공도 좀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재무 구조 대비 좀 시가총액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좀 이러한 종목들이 좀 기술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고 또 차익 매물도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실리면서 하락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력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점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서서히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0포인트 선에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94.8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사실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선 삼성전자가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9% 올라주면서 695.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달러 강세 영향이었는데 오늘은 1,424.6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